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9월 고3 모의평가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7번부터 볼 건데요. 총 4문제 같이 풀어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7번 보시면 이제 함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해설 그 자료에 보시면 함수의 개수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역시 나왔고, 이 함수의 개수 문제는 좀 풀이 과정을 유형별로 잘 정리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보면 두 집합 x랑 y가 있고 x에서 y로의 함수긴 함수인데 여기 1대1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이 두 조건을 만족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통 함수 개수 하면은 그냥 함수가 있고 1대1 함수가 있고 이런 증가 또는 감소하는 함수가 있고, 증가 감소하는데 여기 등호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함수,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함수는 보통 중복순열로 많이 구했고요. 1대1 함수는 순열로 구했고, 증가나 감소 일 때 등호가 포함이 안 되면은 조합으로, 근데 등호가 포함이 되면 같아도 된다는 거니까 중복 조합으로 해서 함수의 개수를 많이 구합니다.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2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방법 보면은 일단은 FE가 2로 가는 건 이제 고정이 되어 있고 1, 2, 3, 4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 곱이 4의 배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 곱했을 때 4의 배수니까 4K 꼴이 나와야겠죠. 근데 얘가 2라고 했기 때문에 F1, F3, F4를 곱하면 2K, 즉 짝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홀수끼리 곱하면 절대 짝수가 나올 수가 없고요. 어떤 실수들을 곱했을 때 짝수가 나오려면 그 실수 중에는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짝수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F1하고 F3하고 F4는 짝수가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이용해서 풀 거예요. 어디 푸냐? 어쨌든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여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이 여사건을 가지고 풀 건데, 결국 FE가 2인 1대1 함수에서 함수 전체에서 뭘 뺄 거냐면 FE가 2고 F1, F3, F4가 모두 홀수인 경우 홀수인 1대1 함수만 빼면 되겠죠. 자, FE는 2로 가고요. 나머지 이제 1, 3, 4가 어디로 가는지만 선택을 해주면 되니까 결국 정의역의 개수가 3개고 치역의 개수가 공역의 개수 6개인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하고 똑같으니까 여기 6p3으로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FE는 정해졌고 1, 3, 4가 다
홀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있을 때 4랑 6으로는 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는 2로 가고, 그럼 나머지 1, 3, 4는 1, 3, 5, 7 중에 가야 되므로 정의역의 원소개수 3개, 공역의 원소개수가 4개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순열로 써보면 4P3이 됩니다. 얘를 계산하면 총 96개가 나온다. 근데 문제는 확률 구하는 거죠. 그럼 따라서 여기 지금 4개 그 1, 2, 3, 4에 관한 함수 값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개수는 7P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구했던 96을 구해주면은 이제 35분의 4가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냥 방법을 보면 어찌됐건 아까 말했듯이 1, 3, 4 중에는 짝수가 무조건 하나는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시역에 4가 포함되고 6이 포함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시역에 4는 포함이 안 되고 6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치역에 4, 6 모두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네, 이 경우에만 어쨌든 FE가 2기 때문에 2로는 더 이상 함수값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짝수 4와 6이 포함되냐 안 되냐가 결국 4의 배수를 결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4만 포함되는 경우, 6만 포함되는 경우, 모두 포함되는 경우로 나눠서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확률을 구해볼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 보면은 그냥 그려볼게요. 자, FE가 2로 가고 4는 포함되는데 6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예요. 그러면 4는 어찌됐건 포함되니까 FA가 4인 A를 선택해야겠죠. 거기에 이제 나머지 자리만 채워주면 되는데, 이 선택하는 방법은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4로 간다는 거니까 3시 1로 구할 수 있고요. 그럼 나머지 만약에 3이 4로 갔다고 치면 1하고 4만 자리를 정해주면 되는데, 1하고 4가 갈 수 있는 곳은 1, 3, 5, 7 4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4P2로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는 전체는 7P4인데 여기서는 31 곱하기 4P2를 해서 70분의 3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도 첫 번째랑 비슷해요. 2는 2로 가고 4는 포함되는데 6은 포함되지 않아서 다시 4가 포함이 안 되죠. 4는 포함되지 않고 6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국 FA가 6인 A를 선택한 다음 나머지 자리만 정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31, 4P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얘도 70분의 3이 되겠죠. 1번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모두 포함이 돼야 되는데 2는 2로 가고 4랑 6을 다 포함해야 됩니다. 그럼 FA가 4고 FB가 6인 AB 선택해야겠죠. 얘는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다시 나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열로 생각해서 3P로 구할 수 있고, 여기서 나머지만 정해주면 된다.
만약에 1이 4로 가고 3이 6으로 갔다고 치면 4가 갈 수 있는 자리는 4개죠. 그러니까 나머지도 4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확률은 7p 4분의 3p 2에다가 4를 곱해서 35분의 1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최종적인 확률은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더해야 되므로 확률의 덧셈 정리 개념을 사용하면 35분의 4 앞에서 확인했던 35분의 4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확률은 방법을 많이 알아두면 좋으니까 두 가지 방법 다 한번 정리해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2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8번 볼게요. 자, 주머니 A에는 1, 2, 3 적힌 3개의 공이 있고 B에는 1, 2, 3, 4가 적힌 4개의 공이 있는데 지금 이 네모 박스에 시행을 한대요. 한번 던져서 3의 배수 눈이 나오면 A에서 꺼냅니다. 두 개를.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닌 뭐 1, 2, 4, 5가 나오면 B에서 지금 두 개를 꺼내서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의 차를 기록한 후에 다시 두 개를 넣는데요. 자, 이걸 두 번 반복해서 두 개의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x바가 2가 되는 확률을 구해라는 문제죠. 자, 그럼 여기 우리가 x1하고 x2를 뭐라고 둘 거냐면 얘는 첫 번째 시행에서 나온 차라고 해봅시다. 여기 적혀있는 수의 차. 그 다음에 x2를 두 번째 시행에서 나온 차라고 해볼게요. 자, 이러면 x바라는 게 2가 되려면 결국 평균이니까 얘네 x1하고 x2를 더했을 때 4가 돼야 됩니다. 근데 x1하고 x2를 더했을 때 4가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 하나 있고 이런 경우 이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차가 0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이거 세 가지 경우만 따져주면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x1이 1이고 x2가 3인 경우를 볼게요. 먼저 x1이 1이 되는 경우를 봅시다. x1이 1이 되는 경우는 주사위가 3의 배수가 나온 상태에서 차가 1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주사위는 3의 배수가 안 나왔는데 차가 1일 수도 있죠. 먼저 주사위가 3의 배수가 나오려면은 확률은 3분의 1이고 3하고 6이니까 그러면 A에서 꺼내야 되니까 1, 2, 3 중에 지금 두 개를 꺼내서 차가 1이 되는 경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런 경우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전체는 3씩이고 그 중에 두 개가 차가 1이 만족되니까 얘네를 곱해야 정확한 확률 나오겠죠. 그래서 9분의 2. 자, 3의 배수가 아니면 3분의 2의 확률을 갖고 3의 배수가 아니면 B에서 꺼내야 돼서 1, 2, 3, 4 중에 두 개를 꺼내야 되는데 그때 차가 1이 되는 것은 여기다 써보면 이거 세 개가 나와요. 여기 좀 밑에다 쓸게요. 그럼 3분의 2 4개 숫자 중에 두 개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 세 개가 차가 1이니까 4시 2분의 6, 3이라는 확률을 갖겠죠.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하면 3분의 1. 따라서 x1이 1인 경우는 얘네 둘이 더해서 9분의 5가 됩니다. 자, 다음 x2가 이제 3인 경우 얘도 똑같아요. 주사위가 3의 배수일 때 차가 3이 되거나 아니면 주사위가 3의 배수 아닌데
차가 3이 되는 경우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근데 주사위가 3의 배수면 1, 2, 3이 들어있는 A에서 두 개를 꺼내야 되는데 1, 2, 3을 아무리 두 개 선택해서 빼더라도 차가 3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는 생각 안 해도 되겠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3의 배수가 아닐 때를 따져보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3분의 2의 확률을 갖고 3의 배수가 아니면 1, 2, 3, 4가 들어있는 B에서 두 개를 꺼내서 차가 3인 걸 봐야 되는데 얘는 1, 4밖에 없어요. 즉 6C 2 다시 4C 2에서 되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확률을 갖고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해야겠죠. 그러면 9분의 1이 나옵니다. 자, 두 번의 시행에서 첫 번째 시행에 1이 나오는 확률은 9분의 5,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행에서 3이 나오는 확률이 9분의 1인데 결국 얘랑 얘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첫 번째 경우의 확률은 81분의 5가 되겠다. 자, 이렇게 지금 구할 거예요, 쭉.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두 번째 경우가 이런 경우잖아요. x1하고 x2 둘 다 2인 경우. 얘도 똑같습니다. x1이 2인 거 먼저 찾고 아까처럼 x2가 2인 거 찾아서 곱해주면 되는데 x1이 2인 거는 3의 배수일 때 차가 2가 되는 거 고르면 되고 3의 배수가 아닐 때 차가 2가 되는 걸 찾으면 되겠죠. 자, 3의 배수는 3분의 1이고 그럼 A에서 꺼내야 되는데 차가 2가 되는 경우는 여기 1, 3밖에 없습니다. 그럼 3C 1 곱하면 되겠죠. 9분의 1이네요. 일단 3의 배수가 아니면 3분의 2고 여기서 차가 이제 B에서 뽑았을 때 차가 2가 되는 거 이거 두 가지가 나와서 전체 4C 중에 두 가지만 만족하니까 이거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9분의 2네요. 더했을 때 9분의 3 3분의 1이 되겠죠. 그다음에 x2가 2인 경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x1이 2든지 x2가 2든지 방법은 똑같이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결국 3분의 1이 나오죠. 그러면 둘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경우의 확률은 9분의 1이 나오게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x1이 3, x2 1. 자, 사실 이 경우는 앞에서 맨 처음 했던 1번 x1이 1이고 x2가 3인 게 여기 순서만 바뀐 겁니다. 이게 이 순서만 바뀐 거예요. 그럼 어차피 구해주는 확률은 9분의 1, 9분의 5 똑같이 나올 거고 그 순서만 바꿔서 곱해주는 거니까 이 x1이 3인 확률은 9분의 1, 그 다음에 x2가 1인 확률은 9분의 5가 되겠죠. 이걸 둘이 곱해주면 여기서는 81분의 5의 확률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세 가지 경우로 나눴는데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구했어요. 이렇게 얘네를 다 합쳐야겠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해서 구해야겠죠. 그럼 이거는 81분의 19가 되겠죠. 얘는 5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여기 보면 이 경우를 잘 나눌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 경우 얘를 잘 나눠서 각각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차가 1이 나오는지를 주사위 나오는 눈에 따라
구별을 잘해서 이 확률을 잘 구해줬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좀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를 잘 나눠도 확률 구할 때 뭔가 오류가 있으면 틀리기 때문에, 또 문제가 또 길면은 여러분이 읽다가 좀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뭐 문제가 길다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처음부터 겁먹지 말고 좀 쉽게 접근해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자, 앞면에는 문자 A, 뒷면에 B가 적힌 카드가 있는데 좀 아래와 같은 시행을 한다고 했어요. 동전을 2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가 2이면 카드를 한번 뒤집고 0 또는 1이면 그대로 둔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문자 A가 보이도록 놓였을 때 이 시행을 5번 반복한대요. 그 후 문자 B가 보이도록 카드가 놓일 확률은 P다. 그래서 128P를 구해라 라는 문제인데, 자, 일단 동전을 두 개를 던지면 앞을 O, 뒤를 X라고 뒀을 때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4분의 1의 확률을 갖고 있고요. 0 또는 1이면 4분의 3의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상에 어떤 시행을 몇 번 반복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일단 독립시행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게 시행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경우의 상황은 독립시행을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을 이용하면 풀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A에서 시작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5번의 시행을 다 했을 때 이제 B가 보이도록 끝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계속 뒤집은다면, 계속 이렇게 뒤집었다면 B가 나오겠죠. 그럼 2번만 만약에 뒤집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번 뒤집고 뭐 A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몇 번 뒤집었냐에 따라서 A가 나올 수도 있고 B가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뒤집는 걸 O라고 하고요, X를 뒤집지 않는 경우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이 뒤집는 경우가 1번 나오고 X가 4번 나오면 마지막에 B가 보이게 되고, 뒤집는 경우가 3번 나와도 B가 보이고 5번 나와도 B가 보입니다. 이 3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마지막 시행 후에 B가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찾은 이 3가지 경우밖에 없다. 그럼 1번부터 차근히 보면 뒤집는 경우가 1번만 나오면 되는데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와도 되고요, 뭐 3번째 나와도 되고, 이렇게 아니면 마지막에 나와도 되고, 어쨌든 1번만 뒤집혔기 때문에 B가 보이는 건 변하는 게 없죠. 그래서 위치는 중요하지 않고 횟수가 중요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독립시행의 아이디어를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해보면 1번, 4번 나오는 경우는 5번 중에 1번만 뒤집으면 되는데, 뒤집을 때 확률은 앞면이 나온 횟수가 2일 때니까 4분의 1이었죠. 그래서 4분의 1이 1번, 그 다음에 4분의 3이 4번, 그리고 뒤집는 경우가 3번, 뒤집지 않는 경우가 2번일 때는 4분의 1이 3번, 4분의 3이 2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두 다 뒤집을 때만 있는 경우는 4분의 1이 5번, 4분의 3은 안 나오는,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얘는 4의 5제곱분의 81에다 5 곱하면 405고요. 얘는 90, 얘는 45분의 1입니다. 45가 아니고 4의 5제곱분의,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확률 P는
이 세 경우를 다 더한 거니까 4의 5제곱분의 496이어서 64분의 31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128 곱하기 P를 구하라고 했어요. P가 64분의 31이니까 이거 대입해서 구하면 62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독립시행인 것만 바로 파악이 되면 쉽게 풀리는 문제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시행을 몇 번 반복한다 이런 얘기가 문제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한 번쯤은 독립시행을 떠올려 봐야 한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3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13 이하의 자연수 ABCD의 순서쌍을 구해라 라는 문제인데, 자, 가의 조건을 보면은 ABCD의 순서가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사실 4개만 선택하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선택했다고 치면 ABCD는 다 정해집니다. 왜냐면 크기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조합으로 풀 수 있어요. 뽑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 등호가 붙어버리면 사실 이렇게 뽑아도 아무 상관이 없죠. 2를 2번 뽑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면 이제 A, B, C, D가 이렇게 결정이 될 거니까.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등호가 이제 포함되는 순간 중복이 허용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중복 조합으로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A를 통해, A가 아니고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중복순열로 일단 경우의 수, 그러니까 순서상 개수를 구할 수가 있다. 이 정도는 체크하고 이제 문제에 접근해야겠죠. 자, A 곱하기 D가 홀수라는 소리는 둘 중에 하나만 짝수여도 곱했을 때 짝수가 나오기 때문에 A, D 모두 홀수라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B 더하기 C가 짝수란 얘기는 B랑 C가 홀수이거나 B랑 C가 똑같이 짝수여야 하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B랑 C 중에 하나는 짝수고 하나는 홀수면 더했을 때 짝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B, C는 홀수이거나 짝수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A, B, C, D가 모두 홀수인 경우. 여기로 치면 이건 당연히 홀수고 B, C도 홀수인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A, D는 홀수일 거고 이제 B, C가 짝수인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개수를 세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모두 홀수일 때는 쉬워요. 홀수인 거는 1, 3, 5, 7, 9, 11, 13, 7개가 있고요. 이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4개 선택하면 A, B, C, D가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중복조합 7H4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10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인 A, B, C, D가 모두 홀수인 경우는 210까지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A, D가 홀수고 B, C는 짝수인 경우를 볼 건데요. 이거를 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건데, 첫 번째는 그냥 하나하나 좀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A, B, C, D는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A랑 D가 홀수이기 때문에 A가 만약에 1일 때 D가 13이 될 수도 있고 11이 될 수도 있고 9가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1이 될 수는 없겠죠, D가. 자, 만약에 첫 번째 A가 1이고 D가 13이라고 하면은
BC는 어떻게 결정되냐? 지금 짝수가 남은 게 2, 4, 6, 8, 10, 12 이렇게 6개 남았죠. 여기서 2개를 택하는데 중복 호영해서 택하면 되니까 6HC만큼 우리가 선택의 개수를 고를 수가 있고요. 1이고 D가 11이면 12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5H2, 9일 때는 10이 없는 상황이니까 4H2, 7일 때는 8이 없으니까 3H2.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중복조합 개수 우리 다 구할 수 있죠. 이거 21, 15, 10, 6, 3, 1 그래서 이제 56개의 가지수가 나오게 됐어요. 자, 두 번째. A가 3인 경우를 볼 거예요. 얘도 똑같아요. 13, 11, 9 해서 이제 3까지 가겠죠. 5까지 가겠죠. 왜냐면 3이 A가 3인데 이제 D도 3이어 버리면 BC가 선택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5까지만 생각하면 되고, 이후에 이제 이 가지수는 여기는 짝수가 5개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5H2부터 하나씩 줄여 나가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거는 앞에서 구한 56개 중에 6H2를 뺀 거니까 35개가 됩니다. 규칙을 찾았어요. 어차피 가지수는 이 안에 있는 것들로 다 결정이 되고 계속 하나씩 빠져나가는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 두 번째에서는 6H2만 빠져나가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 세 번째 ABCD가 있을 때 A가 이제 5인 경우를 보면은 4가지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이제 4H2부터 1H2만 더해주면 되는 거고, 이거는 35에서 5H2 즉 15의 값이 빠졌으니까 20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수를 약간 규칙을 이용해서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A가 7인 경우는 20개에서 3H2를 빼면 되니까 4H2를 빼면 되니까 10개 가지가 나오고요. A가 9로 고정이 되면은 앞에 구한 10개에서 3H2를 빼면 되니까 4가 되겠죠. 여섯 번째, 이제 A가 11인 경우예요. 이것도 4개에서 2H2를 빼면 되니까 1개만 남습니다. A가 13일 수는 없겠죠. 그럼 이 모든 경우를 다 더하면 총 6개를 더하면 돼요. 이걸 다 더하면 126개가 나옵니다. 따라서 전체 개수는 아까 구한 첫 번째 모두 홀수인 경우 210까지 해서 방금 구한 126까지를 더하면 336개가 되겠죠. 답이 336이 됩니다. 자, 이걸 일일이 이렇게 세봐도 되고요. 다른 풀이 보면은 ABCD가 결정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 이제 좀 차로 볼 거예요. 차. 만약에 이게 12라고 해보자. A하고 D의 차가 12다.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사실 A가 1이고 D가 13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1이고 13인 경우밖에 없고, 나머지 BC를 정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6H2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6H2. 그 다음에 D-A가 이제 11일 때는 없겠죠. A랑 D가 둘 다 홀수이니까
10일 때를 보면은 될 수 있는 게 A가 1, D가 11, 그 다음에 A가 3, D가 13. 근데 BC가 결정되는 거는 이때는 OH2가 됩니다. 모든 경우 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BC가 될 수 있는 건 2, 4, 6, 8, 10, 12 10까지 해서 5개고 여기서는 4, 6, 8, 10, 12에서 5개고 5개 중에 이제 2개를 결정하는 상황은 똑같은 거죠. 이렇게 구하고 세 번째 D-A가 이제 8일 때 일때는 그냥 순서상으로 쓰면 A가 1, D가 9, A가 3, D가 11, A가 5, D가 13인 경우가 있고 BC가 정해지는 경우의 수는 4H입니다. 규칙이 또 나왔죠. 얘는 총 4가지가 나올 거고요. 거기에 3H2가 곱해진 거고 얘는 총 5가지가 나올 텐데 여기에 2H2가 곱해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D-A가 2일 때는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BC 정해지는 경우의 수는 1H2가 될 거고 이걸 다 구해서 더해주면 얘도 126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구한 경우의 수를 이 A와 D의 차로 구분을 지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10인 상황이고요. D-A가 10인 상황이고 그래서 OH2를 곱한 거고 뭐 이거 해볼까요? 얘는 이제 17이니까 AD D-A가 6인 상황인데 여기도 그런 상황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경우 모두 다 3H2를 가지니까 이렇게 3H2 4가지가 있는데 3H2의 개수만큼 BC가 정해지니까 이렇게 곱해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른 풀이에 나오는 모든 경우가 여기에도 똑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냥 좀 다른 시각에서만 세본 거예요. 얘는 A를 기준으로 나눴던 방법이고 이놈은 A와 D의 차를 기준으로 해서 나눴던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는 기준에 따라서 또 규칙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는 기준을 어떻게 잡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A의 값을 기준으로 나눠도 되고 뭐 D-A를 기준으로 나눠도 되고 여러분이 딱 문제를 풀 때 떠올랐던 방법대로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여러분이 딱 생각이 나서 했는데 너무 복잡해진다거나 잘 안 나오는 경우에는 빨리 방향을 틀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 문제만 잡고 있다가 이제 끝나는 경우가 돼버리니까 뭔가 떠올랐을 때 계산이 너무 복잡하거나 아니면 좀 경우 나누기가 너무 힘들면 다른 기준을 빨리 찾아서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확률과 통계는 비교적 좀 쉽게 나온 것 같고요. 여러분이 좀만 열심히 공부하면은 다들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너무 경우의 수 문제 너무 복잡하게 나온 것 같다고 포기해버리지 말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세다 보면은 규칙이 보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챙겨서 공부해 두시면 충분히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